저번 편에서는 제2장 자아실현의 개념과 역할 중 이 다시 일자 포지션 개념과 역할, 이 다시 자아실현 개념과 그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금부터는 이 다시 3 자아실현 유형과 개인행동 성과의 예시와 이 다시 4 자아 포지션과 개인의 인격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이 다시 3 자아실현 유형과 개인행동 성과의 1.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자아 포지션과 성취 수준에 지적한 것과 같이 개인의 자아 정체성은 자신의 본질 구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므로 개인의 성취 수준은 흔히 자신의 자아 포지션에 의존한다. 예로서 규범적 자아 포지션에 속한 개인은 자신이 속한 인구 통계학적 집단의 평균보다 큰 성취를 유발한다. 쏠림 자아 포지션에 속한 개인은 자신이 속한 인구 통계학적 집단의 평균 이상의 성취를 누리며 양극화 자아 포지션에 속한 개인은 자신이 속한 인구 통계학적 집단의 평균 미만의 성취를 유발한다. 그림이 다시 1은 우리나라 고등학생 159명의 자아 포지션 유형과 학업 및 사회성 성취 수준이다. 그림이 다시 1에서 규범적 자아 포지션에 속한 학생은 자신이 속한 인구 통계학적 집단의 평균보다 큰 학업 성과와 사회적 성취를 유발한다. 쏠림 자아 포지션에 속한 학생은 자신이 속한 인구 통계학적 집단의 평균 이상의 학업 성과와 사회적 성취를 누리며 양극화 자아 포지션에 속한 학생은 자신이 속한 인구 통계학적 집단의 평균 미만의 학업 성과와 사회적 성취를 유발한다. 2. 초등학생의 자아실현 유형과 행동 성과. 지적한 바와 같이 개인의 자아실현은 개인의 재능, 능력 및 잠재적 가능성을 모두 개발하고 이것의 사용과 이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자아실현은 사람의 고유한 가능성의 개발과 충분한 구현에 관계한다. 그림이 다시 2는 우리나라 초등학생 233명의 자아실현 유형과 그 성과를 나타낸다. 그림이 다시 2에서 학습 능력 자기개발 차원은 미래지향적 사고, 일상에서의 기쁨과 만족감, 유머 감각, 잠재적 능력 인식, 자존감, 자발적 행동에 관계한다. 성실성 사회기여 차원은 독립성과 자율성, 사회적 기여와 책임,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약점의 수용, 창의성, 자신의 결점과 약점의 인정, 정보나 지식의 공유, 사생활의 존중에 관계한다. 학업 만족 판단력 차원은 학습 결과에 대한 만족, 학습 능력에 대한 자부심, 판단력, 지각 능력에 관계한다. 그림이 다시 2에서 완전자아 실현에 속한 85명의 초등학생은 학습 능력 자기개발, 성실성 사회기여, 학업 만족 판단력 차원에서 모두 높은 행동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하여 잠재적 행동 자아 실현에 이르지 않은 학생에 속한 114명의 행동성과는 이들 모든 차원에서 평균에 매우 미달하고 있다. 사회적 자아 실현에 속한 10명과 개인적 자아 실현에 속한 34명의 행동성과는 평균에 접근한다. 따라서 완전 자아 실현으로 나아갈수록 개인은 자신의 타고난 재능 및 후천적 능력 개발을 통해 성공적인 학생 생활을 누리고 있다. 3. 자아 실현 유형과 정서지능. 정서 이모션은 생존이나 목적 달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행동을 만들어내기 위해 감정이나 느낌 중심으로 개인의 내면에 형성된 방향, 지향적 힘이나 능력이다. 정서지능 이모션 인텔리전스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 관계하며 자기인식 셀프 어웨어너스, 공감대 형성 엠퍼시, 적응 능력 및 자기 확신으로 구성된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효과적인 리더십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인 개인으로 성장한다. 그림이 다시 3 자아실현 유형과 정서지능은 수도권과 창원에 위치한 기업으로부터 317명을 대상으로 자아실현 유형과 정서지능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의 다시 3 자아실현 유형과 정서지능에서와 같이 완전 자아실현에 속한 95명의 조직 구성원은 자기인식, 공감대 형성, 자기경영 포함, 적응 능력 및 자기 확신 관계관리 포함 차원에서 보다 높은 정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잠재적 행동에 속한 127명은 이들 차원에서 평균에 매우 미달하고 있다. 사회적 자아실현에 속한 24명과 개인적 자아실현에 속한 71명의 조직 구성원들의 정서적 성과는 평균 수준에 접근한다. 따라서 자아실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지능의 개발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보다 잘 파악하고 자기 경영과 사회적 적응을 도모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어낸다. 그림 2-1 고등학생의 자아실현 유형과 행동성과 표의 다시 초등학생의 자아실현 유형과
행동성과 미표의 다시 3 자아실현 유형과 정서지능에서 본 것과 같이 학생들의 행동성과는 자아실현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완전 자아실현에 속한 학생들의 행동성과는 이들이 속한 인구통계학적 집단의 평균 행동성과보다 크다. 개인적 또는 사회적 자아실현에 속한 학생들의 행동성과는 이들이 속한 인구통계학적 집단의 평균 행동성과 이상이다. 그러나 잠재적 행동에 속한 학생들의 행동성과는 이들이 속한 인구통계학적 집단의 평균 행동성과보다 낮다. 따라서 보다 성취지향적인 삶을 위해서는 완전 자아실현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수님께서 자아실현과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자아실현은 거듭남을 뜻한다. 거듭남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뜻한다. 인간의 탄생은 이나 진정하는 죽음과 부활이다. 고난은 환희이다. 에녹은 죽음 없이 하나님께로 간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고난을 순수함으로 받아들이며 마음밭이 선이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바보 같은 지혜로움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예수님은 고난 없이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하신다. 순수한 사람은 고난이 필요 없다. 고난은 거듭남의 단서큐가 된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한 거듭남의 대표가 되시었다. 선한 마음밭은 주님의 선물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거듭남이 완성되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자아실현은 거듭남이며 창조원리의 가치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었음을 뜻할 뿐만 아니라 완전 자아 실현 즉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 모두 실현한 것을 의미한다. 가치화는 제1부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가치를 창출하고 이것을 타인과 결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프로세스이다. 가치화 방법에 대해서는 제3편 파워 프로세스와 자아 실현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2-4 자아 포지션과 개인의 인격 특성. 1. 자아 포지션과 인격. 인격은 사람의 품격으로서 흔히 성격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지만 성격은 사람의 특성 패턴으로서 도덕적 평가 대상이 아니나 인격은 도덕적 평가 대상이다. 따라서 인격은 성격의 도덕적 또는 윤리적 평가에 관계하므로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됨됨이나 품격이다. 로저스는 자아는 자신의 행동과 내적 특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관계하며 성격의 본질은 자아 개념에 포함한다고 한다. 따라서 성격은 자아 정체성에 관계하며 인격은 자아 정체성의 도덕적 또는 윤리적 평가에 관계한다. 지적한 것과 같이 개인의 자아 정체성은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 정체성으로 구성되므로 개인의 인격은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 정체성의 관점에서 평가된다. 지적한 것과 같이 개인의 개인적 자아 정체성은 자아 실현 경향성을 준거에 틀로 한 유기체적 가치 측정 시스템에 의해서 형성된다. 자아 실현 경향성은 생물학적, 심리적 및 정신적 측면에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내재적 동기를 유발한다. 개인적 자아 정체성은 일상에서 원리와 원칙을 중요시하고 이상이나 절대적 가치나 진리를 추구하고자 한다. 자아 실현 경향성은 선천적인 것이므로 이것에 기반한 개인적 자아 정체성은 인종, 성별, 나이에 무관하게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이며 본질적인 것이므로 인성적 인격에 관계한다. 개인적 자아 정체성이 강화될수록 때로는 사고나 행동에서 유연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지적한 것과 같이 개인의 사회적 자아 정체성은 가치의 조건을 준거에 틀로 한 사회적 가치 측정 시스템에 의해서 형성된다. 가치의 조건은 조건적 긍정적 존중의 사회가 그 구성원에게 부과한 조건이다. 개인이 조건적 긍정적 존중에 지배될 경우 이것이 부여하는 가치의 조건에 부응하는 가치 학습이 유발되며 이러한 학습된 가치가 결합되어 사회적 자아 정체성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자아 정체성은 자신을 사회적 존재로서 지각하고 사회가 부과한 조건에 따라 되고자 하는 자아이므로 인간의 사회적 인격에 관계한다. 사회적 인격은 개인의 사회성을 의미하며 후천적 경험이나 학습에 따라 다르다. 사회적 자아는 타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역할이며 실제적 자아로 발전하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삶을 추구한다. 사회적 인격은 이념, 이즘 또는 철학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며 때로는 이러한 가치에 기반한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이것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배타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과 같이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는 각각 개인의 인성적 및
사회적 인격에 관계한다. 인성적 인격은 원리와 원칙적인 삶을 중요시하고 이상, 절대적 가치, 진리나 생존 기반의 삶을 추구하므로 긍정적이다. 또한 인성적 인격은 인종, 성별, 나이에 무관하게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이며 본질적인 것이다. 이에 비해서 사회적 인격은 실제적이며 현실적 삶을 중요시하고 이념, 이즘 또는 철학적 가치, 지향적 삶을 추구한다. 이념, 이즘 및 철학은 진리가 아니므로 때로는 인격의 역할 변이가 유발되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사회적 인격은 국가, 사회나 교육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가 지향하는 삶은 경쟁과 협력의 관계에 있기도 한다. 지적한 것과 같이 자아 포지션은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의 조화성, 일관성 또는 영향력에 관계한다. 자아 포지션이 조화롭거나 일관된 개인은 전인격 WH로 나아간다. 전인격은 결점이 없이 완전한 인격, 즉 온전한 인격을 의미한다. 전인격의 사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자신의 역량을 자율적으로 개발하고 완전자아 실현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의 조화성이나 일관성이 결여된 사람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도덕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겉과 속이 다른 내로남불의 행동을 흔히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자기 경영은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 즉 인격적 및 사회적 인격의 일관성이나 조화로움의 함양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개인의 성격 형성과 특성에 대해서는 제15장 성격과 생존 프로세스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2. 자아 포지션 분포와 상생과 협력의 공동체적 질서. 예수님께서 자아 유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인간은 영, 혼, 및 육으로 구성된다. 자아 실현 경향성은 선천적인 것이며 인간의 영에 속한다. 영적 자아는 최종 가치이며 절대적 평가 기준을 통한 자아 실현을 유발한다. 혼적 자아는 학습된 것이며 상대적 평가 기준을 통한 자아 실현을 유발한다. 본능은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제1장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개인적 자아는 자아 실현 경향성을 준거의 틀로 한 유기체적 가치 측정 프로세스에 의해서 형성된다. 인간의 영은 우리가 지각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에서 활성화된다. 이 경우 유기체적 가치 측정 프로세스가 유발되어 개인적 자아 정체성이 형성된다. 왜냐하면 자아 실현 경향성은 인간의 영 스피릿에 속하기 때문이다. 형성된 개인적 자아 정체성은 인간의 혼소에 입력 인풋된다. 혼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영역이다. 유기체적 가치 측정 프로세스에 의해서 형성된 개인적 자아 정체성이 혼에 입력될 때 인간은 자신의 개인적 자아 정체성을 지각한다. 유기체적 가치 측정 프로세스에 의해서 형성된 개인적 자아 정체성이 혼에 입력되어 지각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제4편 인성역량 시스템과 전인격 완전자아 실현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또한 사회적 자아 정체성은 가치의 조건을 준거의 틀로 한 사회적 가치 측정 프로세스에 의해서 형성된다. 개인이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사회로부터 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지각할 때 개인의 행동은 흔히 조건적 긍정적 존중이 부과한 가치의 조건에 지배된다. 이 경우 개인은 가치의 조건을 학습하게 되고 이러한 학습된 가치, 즉 가치의 조건이 사회적 가치 측정 프로세스의 준거의 틀로 작용하여 사회적 자아가 형성된다. 따라서 사회적 자아는 인간의 혼의 영역에서 형성된 자아 정체성이다. 혼은 인간이 자각하는 영역이므로 사회적 자아는 의식적 또는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본능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유기체 레퍼토리로서 학습되지 않은 행동이다. 즉, 본능은 학습이나 실습하지 않고서도 종의 구성원들 모두에게 발생하는 고정된 행동 패턴이다. 인간에게는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생존을 위한 에너지가 존재하며 이 에너지는 생물학적 또는 생리적 생존에 관계한다. 예수님께서 본능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본능은 개체의 생존을 위해 하고 싶어하고 하지 않으면 스스로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나 강한 동기를 내포하고 있다. 라고 하셨다. 제1장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본능에 기반한 가치 측정 프로세스는 본능적 또는 생물학적 자아 정체성을 형성한다. 본능은 개체의 생존을 위해 하고 싶어하고 하지 않으면 스스로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나 강한 동기를 내포한다. 또한 육체는 영과 혼을 담는 그릇이므로 본능은 영적 및 혼적 영역에서 유발되는 유기체적 및 사회적 가치 측정 프로세스를 지원한다. 따라서 본능적 또는 생물학적 자아 정체성은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 정체성을 지원한다. 인간의 영, 혼 및 본능의 개념과 그 역할에 대해서는 제12장 내적 동학과 생존 프로세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제1장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자아 정체성은 자신의 본질이며 핵으로서 본질을 깨닫게 하고 구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한다. 자아 정체성이 본질을 깨닫게 한다는 것은 각성을 뜻한다. 각성은 깨거나 또는 자극의 반응을 보이는 생리적, 심리적 또는 정신적 상태이다. 자아는 영적, 혼적 및 본능적 자아로 구성되므로 각성은 영적, 혼적 및 본능적 각성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행동의 변화를 수반한다. 제1. 부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우리는 더불어 살고 풍요롭고 의로우며 아름답고 신뢰하며 질서 속에 발전하는 세상, 즉 상생과 협력의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한다. 상생과 협력의 조화로운 세상은 이러한 세상에 대한 명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상을 위한 의식적이며 의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지적한 것과 같이 규범적 자아 포지션은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가 조화로운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규범적 자아 포지션은 개인에게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의 조화로움의 의미와 가치를 지속적으로 깨닫게 하고 상생과 협력의 조화로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한다. 즉, 규범적 자아 포지션에 속한 개인은 상생과 협력의 조화로운 세상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각성을 유발하고 이러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한다. 집단이나 조직의 자아 포지션 표준 모형은 이들 구성원 중에 규범적 포지션에 속한 구성원이 30%, 솔림 포지션에 속한 구성원이 50%, 양극화 포지션에 속한 구성원이 20%, 즉 30-50-20이다. 집단이나 조직 구성원의 자아 포지션 분포가 자아 포지션 표준 모형 30-50-20보다 클 경우 이러한 집단이나 조직은 지속적인 각성을 통해 상생과 협력의 조화로운 공동체적 질서로 나아간다. 상생과 협력의 조화로운 공동체는 지속적인 혁신을 기반으로 더불어 살고 풍요롭고 의로우며 아름답고 신뢰하며 질서 속에 발전하는 집단이나 조직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규범적 포지션에 속한 개인은 전인격을 유발하고 자신이 속한 인구 통계학적 집단의 성과보다 큰 성취를 이룰 뿐만 아니라 상생과 협력의 조화로운 사회 공동체 구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제2장 자아 실현 역할과 개념에 대해 1부 2부로 나눠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 제3장에서 만나 뵙게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